안녕하세요. 아무튼 쭈쭈 아쭈TV입니다. 오늘은 젖대기, 단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단유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단유 관리 한번 받아볼까?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강의는 이걸 단유하는 방법도 있고 단유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에게 단유할 때 주의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단유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젖을 뗀다는 거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만들어졌던 호르몬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을 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 프롤락틴 호르몬이 쭉 올라갔어요. 200 정도. 그렇게 열심히 오르다가 3시간 동안 비우면 젖은 계속 200을 유지해요. 근데 3시간이 지나면 이 호르몬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유라는 거는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원래인 프롤락틴이 임신 전 상태로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단유, 젖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위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호르몬이 기간이 중요해요. 젖이 도는 거는 출산하고 3일에서 5일 만에 젖이 갑자기 불었지만 젖이 점점 마른다. 즉 들어오는 건 3일, 젖이 가는 거는 45일에서 60일 걸립니다. 특히나 100일 전에 출산하고 100일 이내 이른 단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단유가 잘 안 되고 힘든 이유가 호르몬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유 기간이 조금 더 오래, 초반에는 조금 더 통증이 심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45일에서 60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의 모유는 어떻게 되느냐? 모유는 우리 몸속에 피로 만들어지고요. 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부분이 모유의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한 30에서 40% 정도는 유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단유가 진행이 되면 젖이 불었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상태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다시 유선 안에 다시 흡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유가 100이다. 그러면 짜지 않고 놔두면 가득 불었다가 점점 수월하고 편한 이유가 수분이 재흡수, 다른 말로 하면 수분이 마른다는 거죠. 수분이 마르는 거는 최대 3일까지, 단유를 한 첫날로부터 3일 동안은 이 수분의 함유량이 많이 높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눈에 띄게 수분이 말라요. 그래서 한간에는 3일에서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 3일만 버티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수분이 마르고 유지방이 유선에 남아있죠. 그걸 저희가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덩어리를 저희의 손기술로 비워내는 게 단유 관리, 단유 마사지인 겁니다. 단유 마사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말 자신할 건데 단유 마사지를 받은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면 가슴 안에 뭔가 정리되고 오래된 덩어리가 나간 느낌,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자가로 젖을 말리는 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저 역시나 단유 마사지를 받았지만 자가로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은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라요. 근데 유지방은, 지방은 마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양이 줄어들 뿐이지 농축돼서 내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농축돼서 남아 있는 거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단유 마사지예요. 그럼 제가 고객님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가로 단유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왜냐, 이 지방은 저도 뺄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있는 팁은 단유 관리 횟수를 줄이는 거는 팁을 드릴 수 있죠. 아무래도 모유의 양이 많으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통증이나 젖이
무는 횟수가 잦아져서 초기 관리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을 좀 줄여오시면 단유 총 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관리가 몇 번 저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관리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양을 줄여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럼 단유를 내가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할 계획이라 하시면 제일 먼저 전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밤중 수유, 밤술을 떼고 오시면 이 토탈 볼륨이 한 50%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에 젖을 먹이시는 경우는 밤술을 떼고 오면 단유하는 관리 횟수가 반 정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밤에 젖을 먹이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지만 6개월 지나서도 밤에 젖을 먹는다면 생각보다 밤에 먹는 젖량이 많습니다. 그럼 막상 오늘부터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엄마의 젖은 많이 불겠죠. 그러면 그 쁜 젖을 그대로 참으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시원하게 비워주시고 비우고 나서도 열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양배추 크림이나 양배추 파란 잎을 가슴에 차갑게 3일 정도 올려놓으시면 큰 도움이 돼요. 전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인 밤중 수유를 떼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는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가까운 모유수유 클리닉에 가셔서 첫 관리를 받으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단유 관리를 제가 진행을 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젖을 말리고 오시면 수분이 마른 상태에서는 그 유선에 있던 지방이 단단하게 굳어서 잘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유 기간을 줄이실 때 일주일 이상은 엄마가 셀프로 줄이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한 3일이나 7일 안에 젖을 줄이고 나서 관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간혹 한 젖을 떼고 2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 찌꺼기 좀 빼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유전이라는 이 찌꺼기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안쪽 깊은 젖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는 3일이나 일주일 안에 반드시 첫 관리를 받으시고 단유 기간 동안에도 수분은 넉넉하게 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단유 기간 동안에 수분을 제한하고 젖이 뿌니까 물을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쭈TV 원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유 중에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단유가 되면 우리 몸이 수분이 자연적으로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쪽 깊은 지방은 굳어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단유가 시작되면 물은 제한하지 마시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넉넉하게 많이 드세요. 단언컨대 물을 먹는다고 젖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젖이 느는 것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단유 중에도 물을 드시는데 우유, 두유는 유지방이라서 젖이 마르는데 오히려 찌꺼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니까 깨끗한 생수나 보리차를 드시고 젖을 떼고 나서는 빠른 시일에 모유수유 클리닉에 가셔서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젖 말리는 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 모유수유 클리닉 쪽에서는 권하지는 않아요. 팔로델이라는 약물은 오랫동안 미국 FDA에서 금지시킨 약물이고 요즘에 신약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특별하게 부작용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 전량을 줄여온 상태라면 굳이 약을 드셔서 끊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양을 줄여 오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관리를 받으셔서 가슴 안의 유선을 정리한다, 대청소한다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비워주시면 차후에 생리할 때나 우리가 유방 검진할 때도 가슴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유 관리 횟수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젖을 많이 줄여온 경우에 젖을 떼고 3일 차에 첫 관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나서 또 흡수되고 남은 거를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진행이 빠르면 3주 지나서 마지막 관리 이렇게 최소 3회 정도 관리를 받으시고 혹시나 100일 전에 단유하시거나 양이 아주 많으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관리가 한두 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유 마사지나 단유 관리는 전국의
모이스유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절하게 1대1 코칭에 맞춰서 횟수나 기간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단유 기간 중에도 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